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코인에 진짜 좋기만 할까요? 좀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무려 400억 달러 돌파했다. 그러니까 위냐 아래냐 베팅하는 도박 자금이 역대 최대입니다. 400억 달러면 뭐 우리 돈 50조 원이 넘죠. 가장 많은 판돈이 걸린 것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CME 이곳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낸스다. 상식적으로 선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배팅한 사람이 많을까요? 하락이 좀 더 많을까요? 저는 뭐 연말 내년까지 해서 상승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장기에 아무리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요. 선물이나 옵션은 지나친 급등락을 할 때마다 위아래로 다 청산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탐욕은 항상 시장 자정작용에 의해서 청산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면 비추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인 가격이 조금 올랐다 싶었는데 비트, 이더, 솔라나 다 숏이 청산됐죠. 숏은 하락 베팅한 사람이 청산됐다면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블록이라고 하는 외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오르자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 예측을 해 놓습니다. 또 다른 리서치 책임자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선거까지 3주가 아니라 거의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시장과 대선 연관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블랙락부터 해서 그 월가의 자금, 이제 기관 투자들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트럼프가 계속 친코인, 나는 크립토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탈중앙 예측시장 플랫폼이죠. 폴리마켓.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누가 될 것이냐 돈을 거는 어떤 그런 사이트죠. 트럼프의 대선 승리 확률은 약 60%로 카멜라 해리스 후보 대략 40%보다 20포인트, 21%더 앞서고 있다. 재밌는 것은 온라인 배팅, 도박하는 사이트에서 정치가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맞추면 돈을 벌고 잃으면 돈 다 잃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치와 무관합니다. 오로지 돈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더 높게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를 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공화당이 상원, 하원, 대선까지 싹쓸이하는 게 당연히 코인에는 가장 이상적이며 이 경우에는 트럼프 캠프가 지지하는 친코인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 뭔가 그림이 보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코인에 무조건 좋을까요? 이건요, 제 개인적인 예측이 들어갑니다. 이거 절대 재무조언이 아니고요. 제 생각이 저 스스로도 무조건 맞을 거라고, 특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전혀 맞출 수 없다는 부분을 미리 꼭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측은 내년 어느 시점까지는 매우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26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락장 오면요, 또 아주 큰 폭락을 맛볼 것이다. 세 번째는요, 하락장이 26년, 27년, 길면 28년까지도, 최대 3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고요. 29년일지 30년일지 모를 또 한 번의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게 제가 소위 5년 안에, 6년 안에 3대가 벌 수 있는 돈을 다 벌 수 있다는 그 5년, 6년이 바로 29, 30년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년 어느 시점까지 매우 좋을 것이다. 수십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좀 명백한 이유만 좀 가져와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비트 이더뿐만 아니고요. 솔라나, XRP, 카르다노, 아발란체 이 친구들 중심으로 이제 코인 현물 ETF가 내년 어느 시점부터 승인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이런 특히 이제 비트코인 블랙락이 발행하는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하는 그 옵션 거래
이미 SEC에서는 승인을 시켰어요. SEC는 프리 패스죠. 블랙락 프리 패스입니다. 근데 아직 CFTC와 OCC 여기 거래 승인될 겁니다. 옵션 거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지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인이 뭐냐? 이게 확실해질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 핏 21 법안, 뭐 이제 디지털 그 자산 상품 소비자 보호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결국 통과가 되면 코인이 뭐냐가 분명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진짜 큰 손들은 아직 물론 뭐 비트코인 저 블랙락 ETF를 사고 있지만 엄청난 자금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동시에 벌어진다는 게 재밌는 건데요.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 이미 확정입니다. 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이 반응하는 자산이 뭐다? 코인입니다. 그 다음 주식이죠. 채권, 이게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갈 수 있는데 부동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6년 이후에 또 꼬꾸라질 것이다. 하락장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트럼프가 반코인, 오직 미국 달러만 화폐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독설가였거든요. 이거를 왜 갑자기 본인이 이제 코인 친코인 정도가 아니고 자기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랍니다. 코인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럼프가요. 실은 그 일론 머스크랑 예전에 사이 안 좋았거든요. 과거 적대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연합군처럼 이렇게 서로 연합군 뭐 본인이 뭐 도지라고 해서 뭐 정부 부서에 머스크를 임명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다음 왜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 회장은 코인을 공부해 봤더니 변심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박이더라. 웃기는 얘기죠. 그 뒷단에서 뭘 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인터넷을 찾아보신 분들은 뒷단에서 십수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을 이거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저런 워딩 그 언론 플레이에 속아 넘어가신다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정말 잘 내세웁니다. 그 명분이란 건요. 예를 들면 ESG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제. 누가 봐도 이거 좀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환경 오염 시키면 안 된다. 뭐라고 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런 명분 중에 지금 하나 뭘 내세웠다? 대선입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지금 입장 변화를 시킨 거예요. 말 바꾸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 속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거는 저희 머릿속의 상상력이거든요. 그때 이제 독일 정부 퍼드 비트코인 5만 개 팔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블랙 먼데이였습니까? 8월 5일 그때 나름 공포가 있었죠. 독일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의 2배 이상을 들고 있는 데가 미국 정부거든요. 비트코인 팔면 퍼드 굉장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마운트 곡스 퍼드 상환일을요. 지금 상환을 어느 정도는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100% 다 상환을 한 게 아닙니다. 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를 내년 10월 31일까지로 상환일을 연장했던 거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럼 또 나올 수 있어요. 제 생각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계속 전쟁하잖아요. 중국 대만 전쟁 지금 제가 볼 때 밑작업을 수년 전부터 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언제 나온다 그런 거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한 번씩 또 나오는 거 양자 컴퓨터 퍼드죠. 그 개인 지갑 들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그거 다 해킹 가능하다. 제2의 게리 겐슬러 안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코인을 금지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옛날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했었거든요. 내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사실 그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내가 세력이라면 하고 상상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준이요. 뭐 이제 한 7개 정도 은행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미니애폴리스라고 하는 연준에서 보고서를 썼죠. 미국 정부 만성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이거 줄이려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된다. 좀 과격한 발언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미 국가 부채는 지금 엄청나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닐 카시카리라고 하는 분은 그 머리가 없는 그 분이세요. 흑인 비슷하신 분인데 미니애폴리스 연준 이제 매파로 분류가 됩니다. 이분은 예전부터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치가 없다. 비트는 화폐나 투자 수단이 아니다. 비트는 해지 수단이 아니며 효용이 0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세금 부과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금지해야 된다. 왜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코인은 사기다와 연장선상에 있는 그냥 그런 퍼드 발언이라 보시면 돼요. 일단 결정을 어떻게 했냐? 코인을 신규 자산으로 만들고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이미 합의가 끝났다. 효용 가치가 굉장히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그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냐? 돈 계속 찍어내면 뭐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오른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미국 재정 적자 해결하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입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세수 확대, 세금 매겨가지고 결국 뭐 이제 그 국가 살림에 보태자 뭐 일거양득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는데 비트 금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밑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밑작업, 괄호 열고 닫고 뭐가 필요하다? 너무나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뭐 1, 2년 후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염두에 두고 있는 이건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일본의 국민민주당 대표 선거 공약으로 암호화폐 소득세 개편을 제시했다. 지금 일본의 코인 세금이요. 굉장히 높아요. 뭐 40%,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기타 소득이 아니라 코인을 별도 소득으로 구분하고 최대 세율은 20%만 매기자. 물론 지금 이 당이요. 지금 소수 정당이어서 세제 개편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이 그 일본의 세금 지금 제한한 체계가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분리과세하자. 두 번째는 최대 20%. 우리나라도 20%입니다. 뭐 지방소득세인가요? 그 지방에 있는 세금까지 해서 22% 정도 부과할 예정인데 물론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인도에서요. 세금 30%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무조건 강제 시행을 하면서 인도의 코인 시장 자체가 아예 무너졌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20% 전후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엇비슷해지지 않을까? 사실 한국에서 코인 저기 다른 나라 거래소로 빼버리면 이거 과세가 불가능하거든요. 전 세계 세금이 이제 좀 누가 봐도 너무 이렇게 낮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뭐 조세 피난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엇비슷해야 특히 이제 좀 주요 국가에서는 비슷비슷해야 탈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부산에서도 블록체인 행사가 개막이 될 것이다. 10월 28일, 29일. 다음 주 월화 이제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자, 이것을 위해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인다고 하죠. 개막식에 아마 참가를 하겠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사실 저는 처음 듣는 법인데요. 부산을 뭘로 만들겠다? 글로벌 허브. 그 중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특화시키겠다. 블록체인 허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코인도 포함입니다. 이런 지금 법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러시아에만 국영 거래소 두 곳이 있는 거 이제 뭐 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도 부산 물론 이제 그 중앙 정부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금 거래소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계획표를 한번 봤어요. 근데 로드맵을 보니까 당장 처음부터 코인 우리가 지금 뭐 비트, 이더, 뭐 솔라나 이런 코인을 팔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 2년에서 3년 후에는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코인으로 시작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초점을 맞춘 게 뭡니까? RWA
토큰화 증권, 뭐 STO라고도 하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아시아에 대표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5군데가 여기 지금 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뭘 판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디지털 자산을 판매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국가 채권도 팔 거고요. 주식도 팔 거고요. 뭐 IP 지적 재산권도 팔고 NFT도 뭐 한다? 이거 판다고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RWA는 우리가 뭐 어떻게 뭐 거부한다고 안 오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확정된 미래다. 참석하는 사람들 한번 봤더니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한 4분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도 한 분이 보입니다. 해외 연사, 제가 이렇게 뭐 연사들 쭉 보다가 이제 국내 연사 중에 한 분, 이제 김용범, 현재는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대표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조정부 1차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18년, 뭐 실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특히 18년, 19년이 힘들었거든요. 이때 하락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계실 때 했던 언어가 제가 그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더 뭐 저한테 남아 있겠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코인의 기억자도 안 돼. 이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재밌죠? 근데 22년 8월 달부터 국내 최고의 코인 전문 투자 회사 해시드입니다. 여기에 조사 그 자회사가 되겠죠. 여기 대표님으로 가셨네요.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SEC 게럴 갠슬러 전에 누가 위원장이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이 클라이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친구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2020년 12월 달 SEC 위원장 마지막 출근하는 날에 그 유명한 SEC 리플 소송장을 내고 퇴근하셨던 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퇴사하시고 어디로 갔냐? 원리버 디지털 모회사인 헤지펀드 투자회사입니다. 코인 투자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회사라고 하네요. 기관용 비트코인 회사. 원리버 디지털은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앨런 하워드의 지원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기관 고객을 위해서 비트와 이더에 얼마를 투자했다? 6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2020년 12월에 SEC 퇴사를 했죠. 그 다음에 한 3개월 지나서 코인 투자사에 이직을 했습니다. 원리버는 무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현재로 하면요 대략 8,200억 원을 투자한 코인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느낌이 아까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인이 진짜 사기면 여기에 이렇게 갔을까요? 포브스지에서 제가 한번 또 기사를 찾아보니 불과 6개월 후에 제이 클레이턴이 또 어디 갑니까? 20억 달러 규모의 이제는 조 단위가 넘어가죠. 거의 한 2.7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리인, 수탁하는 회사입니다. 합류했답니다.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임명을 했었고요. 여기 원리버는 SEC의 탄소 중립 비트코인 ETF 신청서까지 제출했네요. 제이 클레이턴이 그 다음 간 회사는 어디다? 암호화폐 수탁 업체인 2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기반 파이어블럭 여기에 또 자문역으로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21년 3월 달에는 투자회사에 코인 투자회사에 갔고요. 21년 9월 달에는 코인 보관업체 자문으로 또 합류하죠. 뭐 자문은 뭐 제가 알기로 꼭 상근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 군데 코인에 발을 걸쳐뒀네요. 이게요 미국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만 지금 뭐 정관예우 있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네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금융서비스 감독관에서 코인 허가에 대한 규칙을 만든 장본인 자, 이 사람이 벤 로츠키 이 사람도 코인 쪽으로 이직을 했다라고 알려졌고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확대가 됐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일자리 그러니까 이제 퇴사하고 나이는 많은데 갈 곳을 정해주면 좋겠죠. 더군다나 고액 연봉을 제시합니다. 플러스 알파는요. 퇴직금이나 노후 연금까지도 챙겨줍니다. 이게 예전에
게리 겐슬러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CFTC 위원장이었을 때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비밀 계약이 소위 우리말로 치면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한 10여 년 지나서 밝혀진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일자리 줬고요. 연금 줬고요. 그 이제 그 고액 연봉도 줬고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까지 챙겨줬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밝혀집니다. 그 영문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내가 혜택을 받았는데 칭코인 정책을 안 펼칠 수가 있습니까? 이만한 대우를 내가 받았는데 이 당연하겠죠. 당연히 코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죠. 인맥도 그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코인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 되십니다. 뒷단에서 누군가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고 이더리움이 되고 뭐 옵션이 곡 승인을 SEC가 이미 했잖아요. 이건 정말 누군가 엄청난 로비를 했기 때문이다. 예전에 22년 11월 그 FTX 사태 났을 때 한번 살펴보니 FTX 돈 안 받은 미국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공화당, 심지어 중국까지도 갔잖아요. 당을 불문하고 소위 말하는 로비를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로비 자금이 지금 누구까지 갔다? 민주당, 공화당을 넘어서 대통령까지 갔잖아요. 이게 로비의 돈의 힘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코인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이 증가한다. 기관 유입이 뚜렷하다. 매트릭스 포트가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은 누구 유입이다? 성숙한 거래 주체들, 주로 기관들이 해지를 하기, 위험을, 리스크를 해지해야 돼요. 무조건 필요한 게 옵션입니다. 근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했어요. 누구 거? 블랙락 거.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구 거?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에 기관 자금이 몰릴 것이다. 이 정도면 힌트 다 준 거예요. 사실 뭐 블랙락이 코인만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를 사실 그 결정 권한이 다 있겠죠. 미국 대선을 지난 이후에 내년 어느 시점이냐 전혀 모릅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제 생각에 코인 매우 높게 띄울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다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뭐 블랙락, 피델리티한테 지금 많이 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옵션 매매하면 거래소 또 블랙락 거 많이 팔리겠죠. 수수료 다 가져가겠죠. 근데 여기서 그친다? 천만의 말씀이라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온갖 종류의 파생상품 홍수로 만들 겁니다. 담보의 대출. 이거 뭐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으로, 솔라나로 이거 할 겁니다. 코인 걱정은 마시고요. 그냥 내 본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내년 시간 이제 곧 있으면 10월도 가고 11월 12월 지나면 25년입니다. 내 본업에 충실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뭐 미사일 쏜다고 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좀 쟁여놓으시면 되겠죠. 특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잃으시면 돈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